저는 사실 바닥론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었고요. 사실 2차전지 쪽은 시장의 기대감이 진짜 없거든요. 아예 매력도가 바닥인 상황이어서. 제가 바닥론을 얘기한 거는 올 초부터이고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바닥론이. 다만 이제 우선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2차전지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그 유튜브 세력들을 따라하는 많은 투자자들이 K 배터리만 최고고 중국 배터리는 우리한테 못 따라온다. 이미 중국의 LFP는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변화무쌍한 시장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한 번 더 체크해보는 크로스 체크입니다. 오늘은 한때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았었죠. 2차 전지주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먼저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한병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2차전지 담당 이한나입니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2차 전지 바닥론, 이게 아직 좀 현실화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바닥론을 얘기한 거는 올 초부터이고요. 네. 저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요, 바닥론이. 다만 이제 트럼프의 관세 이슈는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워낙 변동성이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이제 거기에 중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반대쪽 유럽 시장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성장 모멘텀이 다시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서 여전히 저는 업황의 턴어라운드는 뭐 시작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바닥론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힘들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었고요. 이게 사실 산업의 바닥과 주가의 바닥이 너무 다르게 가는 측면이 사실 있어서 정말 산업의 바닥이다라는 측면은 저는 올해는 좀 지나야 된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다른 섹터와의 또 매력도 상대적 매력도도 좀 필요한 측면들이 좀 있어서 2차전지 쪽은 시장의 기대감이 진짜 없거든요. 아예 매력도가 바닥인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부분만 좀 불확실성만 마무리가 돼 준다면 상반기 좀 지나서 하반기 때는 충분히 뭐 지금도 저는 그래도 비중 확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바닥론을 제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올해 EV 신차가 별로 없어요. 작년 대비해서 중국 쪽 EV 신차 제외하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랑 중국 쪽이랑 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 올해 신차 모멘텀이 좀 없고 근데 내년에는 좀 신차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거의 공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반기 때부터 좀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시네요, 두 분의 이 네, 거의 약간의 온도 차이는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또 관세 이슈에다가 뭐 머스크 또 테슬라 복귀 이슈 뭐 이런 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좀 소폭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좀 시장의 투자 심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 연구위원님께서. 우선 투자 심리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산업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 정책 이슈도 너무 많고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 주가가 오랫동안 좀 쉰 부분도 있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이제 조금 부각이 되는 시점이 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조금 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반기 내내 되게 아직 상반기 한 1분기밖에 안 지났지만 예, 1분기 내내 되게 힘들게 만들긴 했는데 사실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나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완제품에 이어서 원재료 부품까지 가다 보니까 오히려 미국 제조업의 인프라를 확장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미국 기업들이 더 안 좋아요. 이제 이런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 의견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내년 솔직히 선거 어떻게 되겠냐 이런 부분들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그 1분기 때보다는 조금씩 관세가 낮아지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로 좀 가면서 2차 전지를 좀 다시 보자라는 투자 심리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투자 심리라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좀 몰려다니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적 특성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피크나 또는 바닥이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배터리주들 제가 의견을 막 부정적으로 꺾으면서 뭐 얘기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하고 지금 완전히 반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네요. 예. 예, 저는 바닥론을 얘기를 하는데 네. 시장은 뭐 대부분 다 관심도 없고 네. 트럼프 때문에 되겠어? 뭐 이런 시각이 이제 네. 대부분이죠.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예, 굉장히 편합니다. 네. 뭐 제가 뭐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고 네. 예, 없는데 좀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제가 이제 네거티브하게 2년 전에 계속 얘기했던 것은 우리 주식시장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그 일부 그 유튜브 세력들을 따라하는 많은 투자가들이 K 배터리만 최고고 중국 배터리는 우리한테 못 따라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선전전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끝도 없이 했었죠. 성장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넘치면서 이제 갔던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 우리 뭐 네. 안나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애널리스트를 막 욕하고 그러니까. 뭐 중국의 이미 중국의 LFP는 대세가 되어가고 네,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팩트들은 다 아세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과도하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해요. 이번에는 또 오히려 또 과도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러면 전기차 시장의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전기차 판매가 페네트레이션으로 침투율로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해버리면 유럽과 미국의 침투율은 평균적으로 해서 한 10% 중반 정도쯤 됩니다. 10 한 5, 6%. 뭐 유럽은 PHV 합쳐서 뭐 한 20% 정도 좀 넘고요. 미국은 아직도 뭐 1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아직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되는 시기다 아직은. 이게 페네트레이션이 중국처럼 뭐 한 50, 60% 갔을 때의 경쟁력이 없다면 네. 그거는 이제 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배터리는 배터리 홀로 존재할 수는 없죠. 전기차 비즈니스의 그렇죠. 일종이고 네. 전기차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은 어떤 국가나 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제조업의 핵심이에요. 핵심. 네. 고용을 가장 많이 하고 뭐 트럼프의 그 스토리가 저렇게 마가 스토리가 진행된 게 사실은 중심지가 러스트벨트잖아요. 러스트벨트는 자동차고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있죠. 전기차도 그렇고 특히 배터리는 뭐 더 페네트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런 중국을 그냥 방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자기의 산업 보호, 자기 고용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은 일단 걸어 잠그는 것을 거의 확정을 했고 유럽도 이제 중국한테 거의 열어놨다가 이제 시작을 하나둘씩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전기차에 대해서 장벽을 세웠고 배터리에 대해서도 지금 역내에서 생산을 주로 할 것 같고 이마저도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중국 업체들이 너무 역내에 많이 들어와서 하게 된다면 그마저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안보 이슈라는 걸 들어서 그럼 그렇게 본다면 유럽이나 미국은 자기들의 능력은 없어요. 제조에 대한 능력은 아예 뭐 거의 거기는 빵점이니까 그러면 그걸 해줄 대신 파트너가 필요한데 중국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한국 업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언제쯤 이제 그 사야 되느냐, 언제쯤 사면 극대화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번 뭐 투자들마다 다 다르실 거니까 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도 참 시장은 모르지만 그 투자 객원 중에 이제 소수의 편에 서라라는 투자 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 시장의 심리나 시선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몰렸었을 때는 그게 반대로 갈 가능성이 있고 그 준비를 하는 기간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방금 한병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시장이 또 부정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시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저도 들어요. 근데 현재 미국이 이제 국가별 상호 관세를 이제 유예해서 90일간 이제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고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125%를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좀 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으로 가는 해외 중국에서 만들어서 가는 이제 EV 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가는 게 아마 10만 대가 좀 안 될 수준이라서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은 없는데 이제 ESS는 영향이 크죠. ESS는 미국의 작년에 이제 ESS 설치량이 40기가와트아워 정도 좀 됐었고 앞으로도 뭐 한
2030년까지 한 60에서 70기가와트/아워로 점진적으로 계속 커질 것으로 보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60기가와트/아워면 어마어마한 용량이에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는 사실은 ESS가 전기차 배터리 시장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액세서리 같은 시장이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EV하고 ESS하고 비교하면 20%가 넘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이 되죠. 전기차는 상대적으로 슬로우하지만 ESS는 태양광 설치량이 워낙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관세의 직격탄이에요. 거기서 셀을 가지고 와서 미국에서 ESS를 조립하는 것은 지금은 이제 하나도 수익성에 안 맞는 겁니다. 한국의 삼원계 배터리하고 비교해서 중국의 LFP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전혀 맞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네네. 4월 30일 날 미국에서 ESS 사업자들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렇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이제 어필을 하는 그런 120조 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대신 이제 미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시장의 규모는 굉장히 이제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원래 미국의 ES 시장을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LFP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테슬라를 앞세운 중국의 배터리들이 완전히 이제 장악을 했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구도가 바뀌는데 올해까지는 아마 기존 재고가 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내년부터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늘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EV 쪽 관련해서 중국 관세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국내 배터리 업체가 이익을 얻긴 좀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이유는 뭐냐면 우선 관세 정책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한 게 만약에 이제 결국에는 고객사가 EV 완성차 기업이잖아요. 그 완성차 기업들이 딱 배터리만 받는 게 아니고 뭐 증설을 하려면 장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거를 뭐 한국에서 다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본인들이 관세 다 해서 중국에서 가져오는 가격과 한국에서 가져오는 가격과 네. 이 정도의 관세 정책에서 그들한테 얼마나 이제 비용의 부담이 덜 되느냐 이런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완제품뿐만이 아니고 원재료, 부품, 장비가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 국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가격이 정말 적자를 보더라도 약간 밀어넣기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 이렇게 관세가 올라왔을 때 그냥 EV를 많이 출시를 안 하든지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여지가 사실은 큽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관세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좀 너무 디테일하게 모든 거를 다 했는데 그 안에서도 좀 IRA는 오히려 조금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 정책인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막무가내인 정책이다 보니까 미국 제조업 기업들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기업들이 단순히 배터리만 봤을 때 중국 걸 안 쓰니까 우리가 좋다라고 하기에는 고객사가 생산량을 늘리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낮은 가동률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가 차라리 완제품 위주로만 좀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인프라를 이제 확장을 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객사 수요와 맞물려서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관세 제도라면 관세도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들이 중국 도매가로 가져오고 중국 기업들은 출고가로 가져오기 때문에 신고를 할 때 오히려 미국 기업들한테 불합리한 부정적인 이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인프라를 더 늘릴래도 인건비도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조업 인력 자체가 별로 없고 이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으로 봤었을 때에는 관세가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고 경우의 수도 워낙 많아서 그걸 이제 예단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들리는데요.